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말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문화야 놀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맛에 대한 이야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 우리 그런 거 기억나세요? 아침에 눈 떠서 사람들 만나고 지나가는 사람들 만나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습니까? 네. 예, 누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밥 먹었어? 예. 뭐 항상 그런 얘기. 그리고 이 맛의 음식이라고 하는 이 밥 문화, 음식 문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할 얘기 없을 때 또 밥 먹었어. 대화가 어려울 때도 밥. 식사하셨어요? 밥은 먹었어요? 첫 번째 딱 이 인간관계든 뭐든 물꼬를 딱 틀어주는 이 멘트가 그거고 그 다음 이어지니까 뭐 드셨어요? 그리고 얘기하다 음식 뭐 좋아하세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이 음식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기욱 선생님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역사가 있는 거고 또 역사가 있으면 또 변천사가 또 있어요. 우리 옛날에 보면 졸업식하고 했을 때 먹는 음식들부터 시작했고 그다음에 잔치했을 때 또 지역마다 빠지는 음식도 네, 빠질 수 없는 그런 음식들 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자, 우리 시작을 과거를 한번 살짝 그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가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졸업식. 예, 하면은 떠오르는 음식들 있잖아요. 졸업식 날. 그러니까 맛있는 거 사주는 날. 그렇죠. 예. 선생님 이렇게 보자고요. 1세대, 2세대, 3세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은 뭐 패밀리 레스토랑을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누님 때는 짜장면 아니었습니까? 짜장면이죠. 예, 어린 날. 뭐 같아요. 네. 짜장면. 좀 빠져나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돈가스 세대. 돈가스 조금. 예. 저 무조건 짜장면. 저는 그래도 간짜장까지는 먹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세대, 2세대 구분을 하고 싶네요, 갑자기. 그게 참 그 짜장면이라는 음식이 그렇게 고급 음식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데도 왜 좋은 날 이렇게 먹었을까요? 그러니까 1960년대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70년대, 70년대. 그렇죠. 60년대 그려보라고 했을 때 전 기억이 안 났어요. 왜? 태어나지 않았어요. 봐요. 그 한국의 외식 산업이라는 것은 뭐 조선 시대에도 뭐 외식이라는 게 뭐 주막 정도 조그만하게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본격적인 외식 산업은 1980년대 이후에 번창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것은 매식이죠. 음식을 사 먹는 거예요. 그렇죠? 농민은 음식을 사 먹지 않아요. 그렇죠. 농사 짓다가 배고프면 집에 와서 밥 먹고 농번기에는 밥을 싸가지고 밭 가까이 와서 같이 먹었죠. 그렇죠. 이렇게 그냥 집에서 해결하는 게 농민이에요. 근데 노동자는 품을 팔아서 밥을 사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30년 동안에 그 산업화의 과정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1960년대만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의 인구의 70%가 농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식당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밥 사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6, 70년대 조금씩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요. 밥을 집에서 먹는데. 자, 우리 애들이 졸업한대. 입학한대. 이들을 데리고 뭔가 맛있는 것을 먹여야 되겠는데 집에서 하는 거 먹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먹이는 거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바깥에서 먹을 만한 걸 둘러보니까 뭐 노동자들이 먹을 만한 거 그때 당시에는 뭐 국밥 정도, 뭐 불고기집 이런 거는 아주 고급한 뭐 기생집이나 이런 데서나 먹는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지. 뭐 그 정도예요. 그게. 그런데 가서 애들한테 이게 같이 밥 먹는다는 거 어울리지 않죠. 조금 별스러운 걸 먹어야 되잖아요. 중국집. 근데 중국집에 가서 보면 뭐 요리부 얘가 쫙 요리 있잖아요. 이거. 그거 시키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냥 만만하게. 그러니까 어릴 때는 생각해보니까 중국집에 짜장면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요리가 그때도 많았는데. 있었어요. 이렇게 짜장면,
그래도 옆에 보면 또 우동도 있었는데 우동은 사실 어른들이 먹는 거고 애들은 짜장면이죠. 그러면 조금 이제 넉넉하면 탕수육까지 이렇게 해서 먹었던 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외식을 할 만한 게 조금 빌스럽게 먹을 만한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걸 먹었던 거죠. 근데 그걸 먹을 때에 우리가 어땠는가 하는 걸 상상을 해보면 그 짜장면에 대한 저 같은 경우 굉장히 강렬한 애착이 있거든요. 몸이 힘들고 사실 지금도 그래요. 힘들고 그러면 막 짜장면 먹고 싶어져요. 그렇죠. 한교육 선생님은 해장도 짜장면으로 하시는 분이신데. 자, 정신적으로 지난 방송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그 1997년 IMF 때 유행한 음식이 있어요. IMF 때? 네. 뭘까요? 옛날 짜장면. 그때 옛날 짜장면이 3,000원짜리로 해서 중국집들, 뭐 그냥 분식집에서도 옛날 짜장면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IMF 세대에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제 나이대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40대 직장인들, 뭐 명예퇴직 당하고 엄청 많았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분들이 왜 옛날 짜장면에 혹하고 이렇게 많이 먹는 것으로 이렇게 모양이 잡혔냐 그러면 그 짜장면에 대한 그때 당시에 어릴 때 먹었을 때 뭔가가 일이 있었던 거죠. 향수? 위로? 그렇죠. 기뻤던 위로. 시절. 위로? 짜장면을 먹는 날은 그 아이,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에요. 입학하고 졸업하고 하는 것으로 뭐 선물도 받고 뭐 부모님들이 대견해가지고 우리 새끼 뭐 이런. 그래서 짜장면 집에 앉아서 그 짜장면 하나를 딱 들고 먹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바라보는 시선이 그래서 아이고 우리 대견한 새끼 우리 그렇죠. 많이 먹어. 토닥토닥 많이 먹어. 토닥토닥. 그러니까 이 짜장면을 먹는 게 아니라 부모가 주는 사랑과 관심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애기도 다 알아요. 다 느끼는 거죠. 이 머릿속에 무엇이 남느냐 그러면 이 뭐 파블로의 개처럼 비슷해요. 인간의 뇌도 조금 반사를 하는 거죠. 이게 짜장면 냄새만 맡으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한테 보였던 관심과 사랑을 떠올리게 돼 있어요. 행복했던 딱 그 기억이. 그렇죠. 그래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 IMF 때 집에서는 일한다고 나왔는데 실직을 했거나 직장을 잃고 회사가 문을 닫고 뭐 하는 이런 상황에서 위로가 필요한 거죠. 너 괜찮아. 기운 내. 하는, 이럴 때 짜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돼 있어요. 음식이 주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할 때 필요한. 그렇죠.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저는 그 짜장면 얘기 하셨을 때 저는 그 조리는 좀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중식을 좀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나 이 말씀하실 줄 알았어. 감자 크게 들어가는 옛날 짜장면 감자 이만하거든. 맞아요. 예, 감자 이만하고 막 그리고 양파도 별로 안 들어가. 대파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맞아요. 그래요. 그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결국엔 또 사람 얘기로 가네요. 예, 저는 그때 그 있었어요. 그 병원 갔다 오면. 병원 갔다 오면 어머니가 초코 케이크 같은 거를 제과점에서 예전에 빵 많이 먹었잖아요. 요즘엔 사 먹기만 했지 예전에는 문화공간 중에 하나였잖아요. 제과점에서 빵도 먹고 초코 케이크 같은 걸 하나 사주셨어요. 제과점 빵집은 미팅이죠. 예전에. 더 어릴 때예요, 제가. 그래갖고 나는 그거 얻어먹고 싶어서 병원 가면 더 많이 울었어. 많이 힘들면은 더 맛있는 거 사줄까 봐. 어릴 때 그랬던 그러네요, 얘기 나네요. 정말. 아프고 이러면 항상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다음에 이제 몸보신, 뭐 보신할 수 있는 음식 이런 것도 계절별로 또 그런 음식도 많잖아요. 그런 음식이 떠오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음식을 사줬거나 같이 먹었거나 했던 그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런 질문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황교익 선생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의미 있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뭐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어머니가 해주시는 모든 음식이 다 맛있는데
어머니가 그 요즘은 음식을 안 하세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예. 아니요. 그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 맛있게 드셔주실 예, 그분이 안 계시는 안 거죠. 계셔서. 네. 어머니가 김치를 정말 맛있게 하시는데 이 쨍한 맛 난다고 이야기하죠. 보통 그런 양념을 많이 하지 않은 그런 김치를 담으시는데 제가 그대로의 맛을 이어받기 위해서 어머니가 하시는 그 옆에서 바로 옆에서 제가 했었어요. 아, 똑같이. 네, 똑같이. 그래가지고 그걸 담아서 들고 와서 이렇게 어머니 맛이 날 거야 그랬는데 아예 삭지도 않아. 뭐 하셨어요, 대체? 옆에서. 왜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지? 내가 아직도 있잖아. 지금 신비롭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어머니의 음식을 계속해서 이제 자식들은 모든 자식들은 다 그래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을 먹고 싶어해요. 네. 어머니가 담근 김치 먹고 싶어하고 그런 거죠. 근데 제 선친이 1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음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김치도 안 담그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왜 안 하세요? 저는 그거 먹을 사람도 없는데. 저희는요, 뭐 자식은 뭐 안 해요? 왜? 저들은 그 있잖아, 짝한테 해줄 사람 있잖아. 너희들 뭐 같이 먹으면 됐지. 왜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음식은 그것을 맛있게 먹을 사람이 있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저도 음식 집에서 가끔씩 하거든요. 어떤 음식?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예. 이거는 가족끼리 해 먹어도 맛있겠다 싶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재현하는 거. 이거 사실 공부도 돼요. 똑같이 해보는 거. 그걸 하는데 맛있게 먹어줄 가족을 생각을 하면서 하면 그 일처럼 즐거운 게 없어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예. 뭐 음식을 뭐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가족분들한테. 하신다는 성공적으로 했다. 이 정도면 성공적이었다. 가족들의 반응이. 가족들은 사실 저보다 좀 입맛이 좀 까다로워요. 막평 마카롱 뉴스보다도 더 까다로우시면. 제 아내가 가끔씩 저한테 협박을 해요. 당신의 입맛을 내가 다 까발릴 수도 있어. 궁금한데요? 그래서 그 가족끼리의 음식은 평가하는 게 아니죠. 그냥 해주면 다 맛있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해주는 특히 그 김치가 지금도 그렇죠. 쨍한 맛에. 그게 안 하시는데 집에서 이제 비슷하게 해보려고 그래도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돼요. 지금 듣다 보니까 갑자기 저 약간 아까부터 사실 굉장히 질문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저한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 음식이 있잖아요. 음식이 있으면 이 궁합이 맞는 술이 있잖아요. 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계절 자체가 봄에서 여름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일단 계절별 봄으로 한번 가봅시다. 봄에 가서 그 좋아하시는 술하고 같이 반주를 하는 이런 음식.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한기혁 선생님 그 동죽 조개를 되게 좋아하신다고. 봄에. 네네네. 그게 봄에 그 동죽을 먹자라고 하는 이유는 그 동죽이 뭔지 아세요? 동죽? 조개 이렇게 하얘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예, 동글동글한 거. 네, 맞죠. 저 조개구이집에 가면 바닥에 제일 많이 깔리는 게 동죽이거든요. 이게 그 값싸요. 가장 값싼 조개 중에 하나인데 그 대부분 그 동죽에 대해서는 맛이 없다라고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조개구이집 때문에 그래요. 많이 깔아놓으니까 그렇죠. 인식이 그렇다고요? 네. 사철 까는 거죠. 맛 없을 때도 그냥 까는 거죠. 그래서 동죽 맛을 잘 몰라요. 예, 가장 맛있을 때가 보통 쭈꾸미가 알벨 때, 쭈꾸미 맛있을 때 봄을 이야기하는 딱 그때하고 겹쳐요. 그러니까 쭈꾸미 맛있어요 막 이럴 때 그러면 동죽도 맛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동죽은 맛있을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동죽만 삶으면 돼요. 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요. 비린내도 없어요. 그냥 달아요. 예. 뭐 그래도 꼭 뭔가 뭐 하나를 보태겠다 그러면 파 정도, 뭐 쪽파 정도 위에 있잖아요. 그냥 예쁘라고 이렇게 얇게 해서 그냥 올려주는 거, 그 정도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맛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 맛있을 때를 먹자. 그때 그래서 봄 이러면 이제 동죽 이렇게. 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여쭤봤거든요. 거죠. 봄에 어떤 음식을 제일 드시고 싶냐고 여쭤보니까 딱 그 동죽탕 말씀하시면서 곁들이는 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술은 그러니까 해산물류들은 보통 이제 그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화이트 와인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해산물류 아주 자극적인 뭐 아구찜 뭐 이런 거 맵고 달고 짜고 하는 이런 음식이 아니고 그냥 순수한 해산물 찜이라든지 생선 회류 이런 류의 음식은 한국의 청주가 잘 어울려요. 막걸리 안 어울립니다. 막걸리는 저 약간 기름진 부침개 뭐 이런 거 하고 빈대떡 하고 다 같이 지금 침을 한번 생겼어요. 이거는 있잖아요. 다 통일된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잘 알아요. 막걸리와 어울리는 거, 요거는. 근데 그 생선과 해산물과 어울리는 거, 요거는 약간의 오해들이 있어요. 보통 그 소주, 희석식 소주죠. 그것도 그거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희석식 소주는 단맛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뭐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죠. 쓴맛이 강하니까 그 쓴맛을 마스킹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향도 굉장히 강해요. 아무 맛도 안 나는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굉장히 강합니다, 소주가. 그 강한 소주에는 요 해산물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양념이 강한 해산물 아닌 연한 해산물에서는 이게 죽어요. 그래서 약간의 달콤함과 알코올 기운, 그러니까 청주류가 보통 한 16도 정도의 도수거든요. 그 정도에서는 그게 해산물류와 가장 잘 어울리죠. 뭐 이 브랜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청주류는 그 경주법주 있어요. 그 경주법주가 그 제사할 때 쓰는 거 아닌가요? 많은 거 그렇죠. 예, 그 경주법주 작은 거 있어요. 경주법주가 정말 맛있는 술이에요. 그렇습니까? 약주류. 제 경주 사람인데 제사 때마다 경주법주 항상 오는데 저는 그게 좀 독하던데요. 해산물하고 같이 안 먹어서 그렇구나.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귀향을, 경주법주가 굉장히 오래된 술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걸 특히 경주 사람이면 그건 별로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귀한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집에 가면 항상 있으니까. 그렇군요. 같은 의미군요. 흔하기 때문에 너무. 해산물하고 정말 조합이 좋습니다. 하나 배웠네요. 그거 시원하게. 아주 차게, 우리는 너무 차게, 너무 뜨겁게들 먹으려고 해요. 뭐 뜨거운 거는 그냥 이게 사실 맛 못 느끼거든요. 그 혀가 돼요. 이게 마비되는 거고요. 뭐 냉면도 보면 얼음 둥둥 떠 있고 이거 잘 맛 못 느껴요. 그러니까 약간 미지근하게 이렇게 먹는 게 맛있거든요. 이거 청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차게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약간 차갑다 정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약간 차다 할 정도. 생맥주도 너무 차게 먹어요. 막 마시면서 막 머리 아프고 있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 맥주만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더 미지근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향이 살거든요. 모든 음식은 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후각에서 느끼는 게 더 크다고. 그래서 약간 미지근한 차가움.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기 위한 것도 있나요? 요즘에 보니까 개인 방송도 하시고 그러는 의미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뭔가 기록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요. 제가 새로운
그 기기나 채널들이 만들어지면 그게 적응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늙었다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한 방법이기도 한데 그 블로그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초창기에 블로그 열심히 했었어요. 네. 제가 파워 블로그이기도 해요. 네, 몇 년 동안. 그 이전에 뭐 통신 세대 뭐 유니텔, 하이텔 뭐 이럴 때 그때도 이제 그것도 열심히 했었어요. 네. 그 인터넷 접속하는 거 전화해선으로 연결하는 거 해가지고 하는 거. 네, 있었어요. 제가 그 도스 명령어도 지금 다 외우고 있어요. 아이코스. 그러니까 그러면 블로그 시대가 갔다가 페이스북 시대라 그러면 또 페이스북을 하게 되고 유튜브 시대래 뭐 유튜브.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에 맞춰서 뭔가를 내가 맞춰서 해 나가야 돼요. 예전에는 그냥 대학원 정도 이렇게 졸업하고 나면 그거 가지고 이제 평생 울고 먹으면 그렇게 살아도 됐거든요. 우리 앞 세대는 사실 그렇게 살아서도 됐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 교수님들의 강의 노트 보면 몇십 년 강의 노트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셔도 됐던 게 새로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당신이 청년기에 배웠던 거 노년기에도 그대로 써먹을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상황이 바뀌었어요. 정보화가 계속 바뀌는 거죠. 예, 변화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변화에 맞춰서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힘들어요. 힘들기는 해요. 내가 이거 겨우 블로그 적응했는데 페이스북 하래. 이게 또 페이스북 적응했는데 유튜브 하래. 또 뭐 줌으로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새로운 영역의 것들 만들어지면 가장 앞서 나가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강박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해요. 직업적인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인 스타일이신가요? 그렇게 해야 생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제가 뭐 대학 다닐 때 배운 지식만 가지고 그냥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앞 세대의 그런 시대를 살았으면 저도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이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인간의 역사를 사피엔스 탄생 이후에 이렇게 보면 그 시대에 적응을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 환경에 적응을 가장 잘하는 동물이니까 지금처럼 가장 번창한 동물이 된 거거든요. 호랑이, 사자, 뭐 이런 맹수들이 왜 멸종 위기에 있냐 그러면 걔네들은 자기네 서식지에 내내 먹을 만한 것만 먹고 다른 거는 쳐다보지도 않고 거기서 바깥에 벗어나면 죽는 줄 알고 반경 2km 이내에 바깥은 안 나가고 그 안에서만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멸종하는 거거든요. 아하. 인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새로운 환경, 뭐 내가 가서 내가 스스로 적응하고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면 또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고 하는 이래서 인간이 지금처럼 번창한 문명 동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인간의 전통에 맞춰서 나도 살아가는 거죠. 바뀌었어? 그래? 그게 맞고, 그래. 나도 그렇게 바꿔서 살아가는 거죠. 끊임없이 변화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게 피곤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즐겨야 되는 거죠. 음식이라고 하는 게 그 장소에 가서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이나 아니면 뭐 작년이든 아니면 뭐 그 전이든 한경 선생님께서 그 기억에 남는? 네, 기억에 남는 그런 지역에 가서 먹었던 음식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거 사실 제일 궁금해할 거예요. 그 손혜원 전 의원이 그 목포에
그 근대화 거리에서 몇 개의 집을 사서 새롭게 모양을 만드는 것을 땅 투기다 어떻다 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게 창성장 거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거리는 저도 잘 아는 데이기는 한데, 그걸 가봤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금은시계라고 해서 식당을 하는 젊은 친구의 가게에 가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 친구는 원래 디자이너인데 손혜원 의원 비서로 있었고 옛날에 뭐 직원으로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이제 직업적 동료이기도 하죠. 근데 그 친구의 출신지가 마산이에요. 고향이 같으시네요, 마산. 예, 마산 출신의 디자이너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목포에서 하고 있어요. 네. 뭔가 좀 그래서 이제 제가 오니까 뭔가를 조금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더덕을 요리를 했는데 이건 미더덕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뭔가 빨간 거. 오만둥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입천장 지게 만드는. 그 꼭지 있는 부분 요거 막 이렇게 씹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버려야 되는 거야 하고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게 저는 아직 치아가 좋아서 그냥 씹어서 이렇게 먹기는 합니다. 근데 그걸 다 떼고 다 손질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접시에 깔아서 뭐 오이도 있었던 것 같고 풋고추도 있었던 것 같고 약간의 새콤함 식초를 더한 거 그러니까 맛을 조금 더한 미더덕 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한 접시 회요? 회. 미더덕은 생으로 먹는 게 가장 맛있어요. 그리고 그걸 그냥 싱싱한 상태가 아니라 손을 봐서 하루 정도 숙성을 해야 향이 더 고와져요. 멍게도 그렇습니다. 멍게 그냥 먹는 것보다는 하루 정도 숙성해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왜냐면 멍게는 그러면 손질해서요? 아니면 그 상태로 하루 있다가? 그 멍게를 사실 때 이 봉지 이렇게 다듬어서 된 거 있죠? 파는 거 있죠? 그거 있잖아. 가져와서 그냥 까지 마시고요. 그냥 한 2, 3일 그냥 방치하세요. 유효기간 이렇게 써 있는 거 그까지 끝간데까지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끄집어내서 한번 썰어보세요. 향이 아마 한 몇십 배는 더 고와져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처음 듣네요, 진짜. 싱싱했을 때만 먹는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 얘기가요. 너무 딴 데로 가고 있어요. 먹을 거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향기가 지금 친구이네요. 회 한 접시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제 뭐 그러니까 마산 출신이니까 이제 내가 이제 뭐 고향 선배 같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 미더덕 회를 따로 조금 준비를 하는 듯해요. 그걸 먹으면서 저도 이제 미더덕은 오랫동안 먹어왔지만 그런 식으로 음식을 해는 것은 처음 봐요. 너무 맛있게 먹었죠. 이 미더덕이라는 것은 해안가에서 그냥 어디든지 그냥 뭐 밧줄이라든지 배 같은데 이런 데 그냥 붙어서 자라는 어떻게 보면 잡초 같은 이런 놈이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바다에도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이 미더덕을 먹는 지역은 이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만 먹나요? 네. 한국에서만 먹어요. 그 한국에서만 먹는 이 미더덕을 목포에서 특히 이제 진동 앞바다에서 이 양식을 많이 하거든요. 마산만에서 많이 양식을 해요. 근데 그걸 목포에서 그 친구가 이때까지 한 번도 제가 접하지 못한 방식으로 요리를 해서 내놓은 그 한 접시. 이 한 접시의 미더덕 회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오직 유일하게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준비를 한 음식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맛있는 맥주와 함께. 혹시 모르는 거예요. 너무 차지 않는 맥주와 함께. 선생님께서 지금 이게 말씀하셔서 네. 그 메뉴가 그 목포의 명물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메뉴로 등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만둥이도 가능한가요? 똑같이 되나요? 그거? 오만둥이는 안 돼요. 오만둥이는 회로 먹으면 안 돼요? 회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살만 발라내기가 많이 힘들 거예요. 미더덕만 가능해요. 이제 미더덕은 이제 끝났어요. 철이.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내년이나 지금 만약에 그걸 머릿속에 그리신다 그러면 내년 봄을 기다리시기 내년 바랍니다. 봄까지 여러분들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 봄 목포 미더덕 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오이도 같이. 네, 이제 너무 한 번 더 하면 안 되나요? 우리 선생님 한번 보시라고. 고기 얘기도 들으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고. 지금 왜냐하면 음식 하나 가지고 역사도 있고 지금 관계도 있고. 계속 이렇게 빠져들다 보니까 시간은 다 되는데 그야말로 이럴 때 쓰는 사자성어가 그거죠. 조족지열. 아니 너무 모자라 지금 너무 모자라 배고파요. 야. 저도 배고픕니다. 먹는 이야기 하면 배고파져요. 상상을 마구마구 저녁 그러니까 메뉴는 뭘까 그 이렇게.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네. 오이 하나 갖고 그렇게 사람의 침을 고이게 만드는 게 너무 진짜 해보고 어려운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역시 글 쓰시는 분은 다르구나. 작가분은 다르구나. 상상하시고 그다음에 또 그대로 그대로 전해주고 우리에게. 체험을 하시고. 예. 그래서 맛은 아마 그 음식에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내 혀에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음식에 대한 표현들 오이, 미더덕회, 멍게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침을 흘렸을 거예요. 다 네. 비슷해요. 저도 똑같이 그 맛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있거든요. 맛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그러면 말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머릿속에 그리는 그 음식의 맛을 제가 잠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 음식을 나눈다는 행위는 굉장히 마법과 같은 일이라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해요. 그 음식을 같이 말로 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 그 맛을 지금 공유를 하는데 그 말과 함께 음식물이 놓여서 같이 먹는다. 만약에 우리가 미더덕회를 먹으면서 이건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안 먹는데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그 밥상에 같이 공유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의 그 뇌에는 이 스파크가 일어나요. 바바바바바 하고 그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죠. 아바타라는 영화에 보면 그 외계인들이 우주나무죠. 나무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 둘러 앉아가지고 그 나무에서 내려오는 뭔가 끈 같은 것을 머리에 이렇게 쭉 연결해서 막 노래 부르면서 뇌가 서로 연결돼 있는 것 같은. 네, 같이 공감하고 느끼고. 그렇죠. 그러네요. 인간도 그래요. 그 선만 끝만 없다 뿐이에요. 음식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걸 저는 느껴요. 내가 느낀 거하고 똑같은 것을 상대도 느끼고 있는 거구나. 이걸 뇌과학에서 보면 요즘에 이제 1990년대 이후에 뇌과학자들이 발견해놓은 거울신경이라는 것으로 이 일이 설명이 가능해요. 아바타처럼 외계인들은 이렇게 나무로 해서 끈으로 연결돼 있는 것이 우리 뇌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거울이 하나씩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울을 달고 제가 음식 맛에 대해서 이런 맛이 나요. 뭐 이러면 그 느낌 그대로를 여러분은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가는 거죠. 이 조지훈 씨가 막 웃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다 똑같이 그 웃는 것에 대한 그 기쁨들 있잖아요. 웃음에 대한 즐거움들 이런 것들이 제가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제도 똑같이 즐거움으로 가지는 거죠. 감정을 공유하는 거, 뭐 공감대를 형성한다라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다른 동물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인간이 이 영역의를 극단으로 발달시켜 놓고 있어요. 이 거울신경이 다른 뭐 원숭이 이런 데도 발견이 되지만은 이 거울신경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시켜 놓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거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감정을 느끼는 그대로 느낀다. 그러면 이런 생각으로 저는 늘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내가 슬프면 내가 슬픈 표정을 짓고 내가 힘들어하면 상대도 슬프고 힘들어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복사를 하니까 내가 웃으면서 즐겁게 뭐 이러면 상대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라는 거죠. 나는 여러 사람들의 머리에 거울 속에 비춰지는 감정 표현물로서의 존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습니다. 연결된 거 가지고 네 다시 한번 저희가 중요한 걸 해야 되죠. 우리 그래요. 한교육 선생님께 그렇습니다. 네 맞출 수 있는 퀴즈를. 예. 아니 일단은 네. 또 퀴즈? 예. 네. 피해갈 일단은 수 없습니다, 저희가. 마무리 멘트까지 그냥 해주신 것 같아서 진짜 네. 마음으로 느끼는 맛을 여러분들 함께 좋은 분들과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직업 중에 가장 좋은 직업이 상대를 웃기게 하는 개그 멘트.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웃기기만 하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갖고 마지막으로 또 선생님과 함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알쏭달쏭한 신조어를 배워보면서 신세대들과 함께 공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알쏭달쏭한 신세대 신조어를 배워보는 시간. 뭐라고? 오늘의 신조어는 사실을 힌트를 약간 주자면 마음이 변했습니다. 안 드리겠습니다. 힌트. 네. 없어도 네. 돼요. 이거 참 망신인데 저만 모르면 저만 모르면 망신일 것 신조어는 같은데. 4글자입니다. 예, 4글자. 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낄, 끼, 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 어머! 자, 오늘 처음으로 다 아는 거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이렇게 소통해서 너무 마음이 그렇습니다. 편하고 일부러 그러셨죠? 진짜 행복하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네. 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가 맛으로 얘기하다가 고 이렇게. 박사님께서는 다음 방송에는 좀 준비를 많이 해서 오셨습니다. 어려운 걸로?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까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그건 이제 시청자분들에 대한 어떤 당부나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본인 개인적인 선생님의 앞으로 계획 어떠신지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그 음식 이야기를 너무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와 비슷한 일을 하는 후배들도 많이 생겼고요. 네.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음식 이야기는 이제는 좀 나도 이제 끝낼 때가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할 이야기를 다 했어요. 제가 음식과 관련되는 이야기는. 근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되는 영역들이 분명하게 존재를 해요. 내가 떡볶이 맛없어요. 치킨 맛없어요. 치킨은 3kg까지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1.5kg까지밖에 안 키워요. 우리가 먹는 떡볶이가 그게 수입쌀 아니면 5년씩 묵은 구미로 만드는 건데 그걸 맛있다고 할 수 있나요? 막 이런 이야기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대중과는 관계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저도 이제 지겨운 거예요. 네. 좀 가슴이 덜컹하는데 선생님께서 마칼럼을 이제 안 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나이 40에 농민신문사를 나왔거든요. 네, 40살 때군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다 미쳤어. 야, 그 좋은 직장을 네가 왜 나가? 뭐 이러면서 막 집에서 특히 우리 장모님이 황스방 우리 딸을 어떻게 하려고 큰일 났네. 막, 완전. 정말 그랬어요. 근데 그 40에 그 직장을 그만두고 나왔던 것은 내가 독립적으로 뭔가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거였고 그걸 20년 동안 했어요. 네, 도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잘 마무리를 잘 한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나이 이제 60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또 한 번 뭔가 새롭게 새로운 뭔가를 도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새로운 도전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삶에 대한 태도가 끝없이 새롭게 뭔가를 하라는 건데 네가 지고 있는 거 그거 있잖아.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나 이거 울고 먹고 또 울고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제 그게 안 맞거든요. 제 뭐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를 만들어 놔놓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나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에는 계속 새롭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한번 이제 또 놓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내일 그때 잘못하면 20년 전에 직장 놓았듯이 네. 이제는 마칼라미스트라는 걸 놓고 새롭게 뭔가를 해보는 그러면 게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저기가 언론들이 떠들썩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저희 방송을 통해서 네. 이런 또 아니, 새로운 이런 도전을 선언하신 거 또 아닙니까? 선언하시고. 비슷한 말은 이미 조금씩 제가 조금씩 깔아놨었어요. 앞으로도 저희가 그럼 새로운 활동 어떤 게 될지 너무 정말 정말 기대해 지켜보고 보도록 싶은- 하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성공적이고 굉장히 그렇죠. 재밌을 것 같은. 그리고 또 다른 예.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창직을 또 예. 하시지 않을까 매우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예, 한번 기대해 보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번 시간 이 맛, 음식, 맛 자체가 그냥 맛인 줄 알았는데 예, 여기에 예. 사람이 있고 추억이 있고 기억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선이 없는 이렇게 연결 모두가 서로 다 간의 이 연결. 음식과 맛 하나로 다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은 알고 있었던 얘기인데 예전에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또 새삼스럽게 이렇게 크게 깨닫고 가네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얼른 끝내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다른 소통을 해야 되는 관계로 방송은 네네. 그렇습니다. 황교익 선생님은 다음에 또 새로운 도전이 네. 또 꽃을 피울 때 저희가 또 한번 꼭 모셔야 될 것 같다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러주시면 고맙게 오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 저희는 오늘 이렇게 그 황교익 선생님 모시고 맛,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제 결국엔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 그쵸. 그렇죠. 그리고 예. 하나의 문화이고 그다음에 이제 변천사이기도 한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재밌게 나눠봤는데요. 예,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황교익 선생님과 함께 마무리 인사를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야 놀자. 자.